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스타워즈 팟캐스트. 정말 게으르게 이름을 팻캐스트라고 지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스타워즈 코믹스, 캐논 코믹스에 관한 주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주제로 캐논 코믹스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팻캐스트 2화로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도 같이 얘기할 게스트 김태진님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지입니다. 그래서 태진님이랑 같이 캐논 스타워즈 코믹스에 대해서 아마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팟캐스트 형식으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충 코믹스가 뭔지, 그래서 코믹스라는 매체가 가진 특징 자체가 뭔지,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이제 코믹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코믹스 용어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슈, 볼륨, 아크, 런 이런 단어들을 살짝 설명을 저희가 이해하는 선에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태진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코믹스라고 하면은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만화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이슈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슈는 한 회, 이제 1회 연재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충 이제 비교를 하자면 웹툰으로 치자면 이제 1화, 뭐 2화 이런 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볼륨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1회 연재분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죠. 이어지는 에피소드를 모은 게 볼륨. 그러면 이슈들이 쌓인 게 볼륨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뭐 단편 같은 경우는 뭐 하나가 하나의 볼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소 1회 이상, 1개 이상의 이슈가 이제 볼륨이 되는 거죠. 이것도 비유를 하자면 이어지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스베이더가 제다이 사냥을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5권이 모여서 하나의 일부가 되고, 그 다음 파트, 뭐 다스베이더가 뭐 파드메를 찾고 싶다 이러면 이건 2부로서 또다시 이슈들이 막 이런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주제를 공유하고 있으면 사실상 하나의 볼륨이다 이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다스베이더 코믹스를 그냥 예시로 들게요. 이제 2017년 작품에서는 처음에는 다스베이더 탄생이랑 자기 광선검 찾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이제 한 5개 정도가 모여서 일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카스터누를 사냥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야기니까 2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아크랑 런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또 뭔가요? 이제 아크 같은 경우도 이제 볼륨이랑 비슷합니다. 하나의 스토리 아크라는 게 하나의 에피소드인 거죠.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그냥 이제 스토리 아크라고 부르는 거고요. 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재분, 지금 뭐 진행되는 연재분, 그런 용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믹스 쪽에서 작가 이름을 따서 무슨 런, 그다음에 뭐 메인 런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런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충 저희가 좀 서치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정의를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서치를 해서 이렇게 코믹스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조금 정보들을 나눴고요. 다음엔 스타워즈, 이제 코믹스가 스타워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캐논 편에서는 딱히 할 얘기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생각보다 이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품들도 많긴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스타워즈라는 프랜차이즈 안에서 코믹스는 영화 개봉 해인 77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뭐 2014년 기준으로 레전드 캐논으로 나뉘긴 했지만 그만큼 스타워즈 코믹스도 엄청 오래됐다. 사실상 스타워즈 역사와 함께 꾸준히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주인공을 배경으로 출판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오래되긴 했는데, 태진님도 아시겠지만 설정 미개질서 그 피라미드 같은 게 좀 암묵적으로 있잖아요. 그쵸. 이게 영상화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게임, 그리고 소설, 그 다음에 코믹스, 그런 위치로 이제 약간의 위계질서가 있죠. 그쵸. 그래서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뭐 캐논 피라미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에서도 옛날에 트위치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코믹스, 그 다음에 설정집 이렇게 피라미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설정 피라미드, 캐논 피라미드라는 게 뭐냐면은 위로 갈수록 절대로 바뀌면 안 되고 그 등뼈, 척추 같은 설정들이 있는 게 맨 위쪽이고 아래로 갈수록 뭔가 뭐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알게 모르게 설정이 바뀌는 게 잦은 쪽이 아래쪽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절대로 이 설정이 안 바뀌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믹스는 아까 말했듯이 맨 아래가 설정집이고 그 위가 코믹스 정도의 포지션이거든요. 생각보다 코믹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얘네가 가진 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코믹스를 많이들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또 이 위계의 질서가 진짜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변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재미있게 그쵸. 읽고 나서도 그냥 이제 훑고 넘어가는 거죠. 대충. 진짜 좀 의무감으로 이제는 그냥 신작 나왔어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얘기 하고 있구나 이런 확인용으로 보고 있고 아까 태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그 배드배치 1화랑 케이넌 자로스 코믹스가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그렇죠. 케이넌 소설 같은 경우 이제 명령 669 묘사에서 너무 차이가 나죠. 원래는 이제 케이넌은 그냥 스승과 이제 있다가 오더 66을 겪게 되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배드배치에서는 그 자리에 배드배치가 있었고 헌터가 케일럽 이제 케이넌 원래 이름 이제 케이넌을 놔주면서 보내주죠. 정확히 말하면 보내주는 걸로 이제 설정이 변동됐죠. 그래서 레전드로 가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소재들이 있겠지만 지금 캐논 설정에서는 그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맞아요. 스타워즈 코믹스를 챙겨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막 정전처럼 여기는 다른 막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좀 무게감이 뭐라 다르다. 그럴까요? 가볍다. 무게감이 없다.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레전드에서는 좀 굵직굵직한 스토리가 많은데 캐논에서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보조용으로 쓰니까 그게 더 그쵸.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 용도가 조금 아쉽죠. 그런 거는. 살짝 고공화국 시리즈가 이제 출판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고공화국 프랜차이즈에서는 코믹스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정말 높아요. 맞아요. 아예 마무리도 코믹스로 했고. 이게 코믹스가 가진 장점이 뭐냐면은 코믹스는 그래픽 노블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그쵸. 그림이 있는 소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웹툰이나 일본 쪽 망가에 익숙하신 분들이 딱 코믹스를 처음 보면은 놀라는 게 글이 많아. 맞아요. 글이 진짜 많아요. 대사도 많지만 독백도 많고. 맞아요. 생각보다 말풍선이 그림보다 많은 그런 작품도 있고요. 그래서 그림이 있는 소설이다 이래서 그래픽 노블 이렇게도 불리는데 고공화국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영상화된 것도 없고 아직 게임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코믹스가 유일하게 그 시각적인 요소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공화국 프랜차이즈에서는 지금 출판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코믹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것도 모르죠. 나중에 뭐 이클립스 나오고 이제 또 갈아엎어지면. 고공화국 드라마들 뭐 에컬라이트 나오면 또 롤백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안 모른 직다. 아모른직다. 그 정도로 되고요.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에서 코믹스가 좀 몇 가지로 크게 성격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믹스 자체적인 스토리를 다루는 좀 오리지널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메인런, 마블 코믹스 스타워즈 시리즈나 뭐 거의 대부분이 오리지널 스토리인데 가끔씩 영화나 소설을 코믹스 버전으로 어답테이션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영화 나올 때마다 그 영화 내용을 그냥 기반으로 코믹스화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순순히 텍스트를 상상해야만 되니까 이 명작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소설, 명작 소설 같은 경우에는
코믹스화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스론도 이제 스론 1권의 경우에는 이제 코믹스화 되었죠. 그쵸. 스론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코믹스화가 됐고, 근데 요즘 좀 트렌드는 오히려 소설의 경우에는 일본 망가 쪽에다가 이제 어답테이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레아 그 얼데란의 공주 그것도 이번에 일본에서 나왔고, 로스트 스타즈도 일본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루크 스카이워커의 전설도 이제 일본에서 또 망가화 되었고, 좀 잘 나온다 싶은 이제 미니 시리즈들은 거의 다 망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또 전종 지금 캐넌에서 나온 망가 시리즈는 다 모으고 있는데 저도 비록 이번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코믹스 얘기긴 하지만 망가도 뭐 굳이 한국어로 말하자면 일본 만화판 코믹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망가라고 할게요. 망가 시리즈도 되게 강추해요. 왜냐면은 좀 정서가 우리가 미국 코믹스보단 솔직히 일본 만화에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정서가 이제 거의 이제 이웃 국가다 보니까 그런 묘사나 이제 대사 같은 것도 많이 되게 이제 실제 대화처럼 거의 묘사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확실히 망가 쪽이 훨씬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작붕이 없는 것 같아, 일본 쪽은. 네, 맞아요. 아트 스타일만 이제 좀 맞는다 싶으면은 진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요. 뭐 레벨즈 망가 시리즈 이런 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그거는 한데 너무 이제 좀 과하게 이상한 만화를 좀 그 만들어가지고. 살짝 순정 만화 버전의 레벨즈를 즐기고 싶으신 저 같은 이상하신 분들은 레벨즈 망가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지 간에 일본 망가 쪽도 스타워즈는 존재한다. 또 뭐 일본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한국 웹툰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깨어난 포스 이제 개봉에 맞춰서 오리지널 3부작을 웹툰화한 거죠, 웹툰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깨어난 포스 이전의 이야기였죠, 제목이. 네, 제목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의외로 그냥 마블 쪽에서 매년 하듯이 그냥 기념 웹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는 대작이었어가지고 그때 한창 외국에서도 관심 갖고. 충격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아직도 아마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좀 출판사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출판사 얘기 빠질 수 없죠. 태진님 지금 캐넌은 그 어떤 출판사에서 스타워즈 코믹스들을 내고 있죠? 이제 캐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91년도에서 이제 2014년까지 다크호스 코믹스에서 이제 책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크호스 코믹스가 2015년부터 마블에게 판권을 넘겨주면서 이제 다소미르의 아들 그거를 마지막 캐논 작품으로 하고 마블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마블이 지금 2015년부터 지금 2022년 현재까지 만화책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동용 만화 있잖아요. 좀 가볍고 그냥 좀 시덥지 않은 얘기들은 이제 IDW 퍼블리싱 그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크호스가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마블이 이제 독점적으로 라이선스를 거의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다크호스가 올해부터죠. 2022년부터 다시 코믹스를 내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마블의 부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코믹스 챙겨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2015년 이후로 마블 스타워즈 코믹스가 터트린 게 딱히 없어요. 맞아, 이게 빵 하고 터트리는 작품도 없고 또 작품도 너무 많이 지적이 돼요. 그냥 작품 내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너무 많고 연출도 좀 거시기하고. 아마 2015년 작품들은 한국에도 정발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 그 당시에도 막 무슨 루크 작품으로도 유명했었죠. 이거 루크 작품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진짜 트레이싱한 거라 가지고
트레이싱 했는데 그 모양이에요. 와. 트레이싱을 해도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또 막 펜 디자인 도용하고 아, 그쵸. 그 좀 심하죠. 그런 병크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블에서. 스토리도 딱히 막 매력적인 게 없죠, 이제. 초반엔 없어서 2015년 당시에 한 5개인가 6개 정도 미니 시리즈까지 초반에 스타워즈를 런칭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게 아프라 박사 하나여서 아프라는 이제 다스베이더 코믹스에서 처음 등장했다가 따로 예, 오리지널 시리즈가 시리즈 나왔잖아요. 나오고. 마블이 이렇게 한 건 지금 사실상 아프라 원툴이라서 정작 아프라도 평은 오묘해요. 분명 잘 맞아 이제 맞아. 아프라 같은 경우는 좀 그림은 되게 준수해요. 작화는 정말 작품 없이 준수한데 정작 내용은 생각보다 약해서. 이게 아프라라는 캐릭터에 걸맞게 진짜 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거라서 아마 마블의 이런 전체적인 부진 때문에 다크호스가 돌아오지 않았나. 네, 다크호스는 이제 또 워낙 명작을 많이 냈었고 물론 거기도 이제 작가진이 되게 훌륭했던 거겠지만은 회사 자체보다는 작가진이 훌륭했던 거겠지만 다크호스는 워낙 터트린 작품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저희가 조금 있다가 캐넌 코믹스 추천이랑 나중에 레전드 편을 찍게 된다면은 레전드 코믹스에서 추천하는 작품들을 살짝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캐넌에서 추천하는 게 다크호스 레전드 시절 작품하고 이게 비교가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 너무 미안하긴 한데 이제 다크호스만한 작품들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직 마블에서는. 그 특유의 좀 진짜 이름 그대로 다크한 스토리라인도 전 그 프리퀄 시대 그 이야기들도 좋았고 일단 작화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서 진짜 아니 분명 마블에도 괜찮은 이제 그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째서 이제 작품 비중은 이쪽이 더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선 조금만 더 신경 뭐- 쓰면 될 텐데. 네, 그래도 고공화국처럼 힘을 쏟는 작품들은 또 다시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크호스랑 마블이랑 이제 쌍두마차가 형성이 되면은 또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제 서로 이게 약간 견제하듯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 좀 늦지 않았나. 다크호스. 아니, 2015년부터 살짝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았나. 그래도 코믹스가 작은 시장은 아닐 텐데. 그렇죠. 라는 생각이. 그래서 마블 욕은 좀. 이제 이 정도로 그만하는 걸로 하고. 좀 뒤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예, 마블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코믹스들을 어디서 보는지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태진님 이거 코믹스들은 어디서 보시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이북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블 코믹스 앱을 아예 깔아서 그쪽에서 이제 신권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구매해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요즘 이제 인터넷 서점 발달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국내 인터넷 서점에서 제목만 검색하셔도 바로 이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이제 배송 기간이 한 2주 정도는 이제 좀 오바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예, 맞아요. 아무래도 이건 실체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온라인 구매보다는 좀 더 비싸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싸고 빠르게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는 이제 인터넷 앱, 이제 마블 코믹스 앱을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마블 코믹스 앱이다 보니까 마블 코믹스에서 출판한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IDW나 이제 그 외 출판사의 경우에는 물론 다들 각자 앱이 있긴 하지만 약간 국내랑은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지류 구매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IDW는 그냥 한국 안에서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애초에 또 이것도 IDW한테 미안한 거지만 아까 태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DW 작품들은 좀 저연령층을 특히 겨냥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딱히 조심스럽게 사실 그냥 그게 관심 자체를 안 두셔도 되지 않을까. 조금 재밌는 작품들이 막 있긴 있어요. 단편들이. 근데 그쵸. 굳이 그렇게 막
이제 서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일도 있었다. 이제 이 정도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딱. 진짜로 네, 만화책. 완전 그냥 만화. IW는. 그냥 자, 만화 다 이거다 하는 작품들. 이게 IDW가 만화, 마블이 코믹스, 다크호스는 살짝 그래픽 노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사실 다크호스가 본격적으로 올해 런칭이 되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그 아까 태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은 마블 어플을 쓰시면은 스타워즈 코믹스들을 바로바로 결제해서 감상이 가능하시고 저처럼 저는 실물책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온라인으로 마블 앱으로 한번 보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소장하고 싶다. 이런 거는 저는 이슈별로는 어차피 한국에선 구매를 못하고 그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이상 제가 좀 귀찮아하는 것도 있어서 코믹스는 제가 별로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코믹스 이슈들이 볼륨들이 아예 합쳐져서 단권으로 나오는 막 네. 비싼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단행본식으로 그런 나오는. 거를 그쵸 단행본 이런 거를 사서 뭐 보관하시는 것도 좋다. 맞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슈별로는 이제 주문하면 좀 찢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얇다 보니까 이슈가 그것도 있고 뭐 귀찮아요. 귀찮고 보관도 힘들고 보관도 복잡하고. 코믹스 이슈 보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 거의 그 얇은 신문지 같은 거예요 이슈들이. 그래서 거기에 하드보드지? 아, 그런 거 깔아가지고 이제 좀. 저 두꺼운 종이를 뒤에 덧대고 그 위에 비닐 포장까지 해서 보관하는데 심하신 분들은 그 위에 플라스틱 이슈용 케이스까지 끼워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근데 그렇게 보관해야 이제 완전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니까 그래야지 이제 완전 보관이 돼가지고 표지 뭐 물에 젖고 이런 거 완전 방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느니 그냥 저 뭐 하드커버까지는 아니더라도 볼륨 정도로. 그냥 페이퍼백 정도로. 볼륨으로 보관하시는 게 낫고. 근데 좀 볼륨은 역시 문제는 가격이죠. 뭐 어차피 이슈별로 사나 볼륨 사나 상관없겠지만 한 권 한 권의 그 부담이 있어요. 볼륨은 그 단행본은 거의 10만 원대라서 아, 10만 원? 그거는 가격 너무 비싼데? 그거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단행본이냐면은 그 스타워즈 2017 처음부터 끝까지 있죠. 그런 거 한 권, 이제 단행본 수준이 그냥 아예 옴니버스로 나오는 통으로 나오는 거. 옴니버스 그런 그거는 식으로. 예, 그런 건 많이 비싸죠. 그런 거는. 1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좀 뭐 그때그때 저처럼 귀찮으신 분들은 그런 거 추천하고 아니면 아싸리 그냥 모바일로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것도 모바일 같은 경우는 또 할인도 은근히 많이 해요. 그래서 맞아. 만약에 진짜 막 공간 부담 있으신 분들은 아예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보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뭐가 제일 재밌었냐? 영업시간 나만 볼 수 없다. 너도 봐라. 아까 계속 욕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분명 좋은 작품도 있고 저희가 이제 추천해주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쵸. 덕후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본 결과 이게 된장이더라. 이거는 구매하고 소장할 가치가 있다. 이거더라. 그런 것들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대본 비슷한 거를 만들면서 캐논 코믹스의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만들어서 태진님 드렸는데 뭐 아마 빠뜨린 게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대충 크게 해서 51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나오긴 했네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 아마 선 오브 다소미르가 2014년이었는데 네, 이제 다소미르의 아들이 2014년 출간이고 그렇죠. 그 이후로 2022년 지금 3월까지 나온 게 거의 한 51가지가 있더라. 7년 동안 이 정도면 꽤 많이 뽑았다. 거의 다 근데 단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많다. 또 스타워즈의 강점이죠. 뭐 지나가는 캐릭터 하나 부여잡고 서사 넣으면 그게 바로 시리즈 하나 나오니까 그래서 코믹스 만들긴 좋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사실 이렇게 코믹스 이야기를 까놓고 해본 적은 없거든요. 코믹스 이야기만 아예 따로. 이걸 메인으로 한 적 없죠,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서로 아마 궁금할 거예요. 뭐가 재밌는지. 맞아요. 그래서 태진님부터 하나씩 그 자기가 추천하는 코믹스 하나씩 추천하고 뭐 특징이나 이야기 같은 거 해주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먼저요? 네네. 하나씩 그러면 가보죠. 제가 재밌게 본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재밌게 봤던 게 다소미르의 아들, 그거를 되게 재밌게 봤고, 이제 다소미르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론 전쟁 시즌 5 이후 다스 시디어스에게 잡혀간 다스몰이 어떻게 되었나를 다룬 이야기예요. 다스몰이 다스 시디어스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엄마인 이제 마더 탈진을 찾아가서 힘을 군대를 모으고 이제 시디어스에게 대항하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게 클론 전쟁 이제 시즌 7 에피소드로 나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이제 영상화되지 못하고 이제 코믹스화 된 거죠. 이 파트만 따로 떼가지고. 이게 아마 클론 전쟁 공백기에 나왔던 작품이었죠? 예, 공백기 이제 레벨즈 소식 나올 때 나왔던 작품이에요. 이게 참 사람들이 모르는 게 6시즌과 7시즌 사이에 엄청 긴 공백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클론 전쟁으로 입문한 클론 전쟁 팬들에게는 선 오브 다소미르의 아들이 거의 유일한 붙잡고 볼 거의 유일한 작품이었는데, 저 다크호스 코믹스 거죠. 사실 지금 캐넌의 거의 유일한 다크호스 작품 아닌가요? 다소미르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리부트 과도기에 나온 작품이에요. 이 리부트로 인해서 레전드하고 캐넌이 나뉘게 됐는데, 다소미르의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크호스 코믹스가 판권을 가질 때 마지막으로 나온 작품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 출판사만 보고 다크호스 건 전부 다 지금 레전드 아닌가 하는데 딱 얘만 아닙니다. 그쵸. 얘는 이제 재밌는 게 얘는 또 레전드에도 속해 있어요. 이게 나온 시기가 딱 리부트 걸칠 때 나와가지고 얘는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레전드에도 포함이 돼요. 좀 웃기긴 하죠, 이거는. 그 클론 전쟁 3D 시리즈 자체처럼 네, 맞아요. 다소미르의 아들도 그냥 레전드이자 캐논인 작품이고요.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공백기를 채워주는 작품으로서 되게 훌륭한 이야기였고, 아마 이제 시즌 7에서 왜 다스몰이 또 만달로어에 있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토리도 진짜 재밌으니까 네. 저도 강추하는 작품 중 하나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아쉬운 거는 여기서 그리버스가 엄청나게 활약을 해요. 이걸 보면은 정말 그리버스 활약이 이제 고프셨던 분들, 그분들에게는 거의 최고의 작품이 아닐까. 영상화가 됐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두쿠도 그렇고 그리버스도 그렇고 참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네, 6, 7시즌에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악역들이다 보니까 코믹스로라도 활약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게 본 작품은 이번에는 마블 코믹스에서 나왔던, 그냥 제목이 다스몰, 이제 미니 시리즈거든요. 5개 이슈짜리. 네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보이지 않는 위험 직전 다스몰이 처음 제다이를 사냥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서 다스몰이 이제 시디어스 명 어기고 그냥 독자적으로 딱 제다이 사냥을 나서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 제다이랑 맞붙고 어떻게 이제 행동하는가, 그냥 다스몰의 이제 심리를 다루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미니 시리즈였죠? 예, 이게 미니 시리즈예요. 그냥 단편 이제 이슈 5개짜리고 그냥 하나 볼륨으로 끝난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고 이제 작화도 되게 준수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다스몰의 감정을 다루는 작품으로서 저는 아주 괜찮은 이제 스토리라인이라고 봐요. 이게 사실 다스몰이 캐넌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작품에 등장해서 중요도도 올라가기도 했고,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가 좋은 이유가 프리퀄 직전을 고공화국 전에 다룬 작품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스몰이 시디어스의 그 아래에서 활약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또 그 당시 은하계 배경이 살짝 나오거든요. 뒷세계 이야기가. 그것도 되게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괜찮았다. 짧은 시리즈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스몰 팬분들한테 강추하는 작품 중 하나예요. 다스몰의 무게감도 잘 잡고, 그 옛날 이제
이제 시디어스에게 배신당하기 이전의 심리를 되게 잘 표현했다고 본 작품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저도 하나 추천을 해보는 식으로. 예. 원래 그냥 핑퐁을 하기로 했는데 태진님이 하나 말하고 제가 하나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저 다스미르의 아들이나 다스몰이나 둘 다 다스몰 작품이니까 태진님 처음에 그냥 패 두 개 까신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는 케이넌. 아, 케이넌 진짜 좋은 작품이죠. 이거. 이거는 캐논 초기의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봐도 정말 세련되고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연출도 좋고 그 작화도 괜찮고. 레벨즈 시리즈가 이제 한창 방영할 때 네. 케이넌 자로스라는 오더 66의 생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가 지금 반란군의 일원까지 됐냐 듣기만 해도 살짝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플롯인데 이게 나중에 제가 얘기할 그 프리퀄과 클래식 사이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케이넌도 프리퀄 3부작의 요소들하고 클래식 3부작의 요소들을 정말 잘 빼다가 그 가운데에 있는 과도기를 잘 표현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나 그런 걸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데파빌라바라는 캐릭터가 캐넌에서는 어떻게 묘사될지 궁금하던 차에 아예 캐넌 초기에 메인 캐릭터인 케이넌의 스승이었다 이런 설정으로 나와서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왜냐면 레전드 세계관 때는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데파빌라바가. 이제 좀 윈두의 제자로서 나오면서 이제 좀 개고생을 많이 했죠. 전쟁 이전까지. 그렇죠. 근데 뭐 캐넌도 딱히 좋은 엔딩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레전드보다는 좀 더 괜찮은 서사를 받은 것 같아서 전 그 점도 좋았고 좀 캐넌 시리즈는 안타까운 게 저도 캐넌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고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게으름을 피우다가 실물로 사려고 했는데 캐넌은 이제 잘 안 보인대요. 이거 진짜 이게 약간 좀 있을 때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작품들이 눈물 나긴 하는데 일단 보일 때 사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작품들. 스타워즈 작품 특히 출판물들은 보일 때 사세요. 그 소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사두세요. 뭐 나중에 소설과도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지금 캐넌 초기 작품들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벌써. 맞아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제 인터넷 그 뭐랄까 이제 이북으로는 되게 구하기가 쉬운데 실물로는 구하기가 힘들죠. 재판이 안 되니까. 하드커버는 진작에 멸종됐고 이슈도 근데 먹었고. 네, 이슈는 물론이거니와 뭐 페이퍼백도 사실 좀 찾기 힘들어서 캐논 같은 이런 캐논 초기 작품들은 엔간하면 이북으로 관람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캐논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태진님 다시. 이제 또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이제 오비완과 아나킨. 이것도 좀 초기에 나온 작품 중 하나인데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 이후 그리고 클론의 습격 이전 그 사이를 다룬 작품이에요. 오비완이 기사고 아나킨이 이제 그 파다원에 있던 시절을 다룬 작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막 스토리적으로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비완과 아나킨의 그 두 명의 케미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품으로서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고 또 그 관계가 더 잘 이제 설계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뭔가 스승이면서도 이제 친구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을 다루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발되지 않았었나요? 맞아, 이것도 이제 한글화돼서 한글화된 몇 안 되는 코믹스 중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거의 국내판은 다 절판되었다고 합니다. 그쵸. 이것도 이제 이게 또 구하려면 중고로밖에 못 구해요. 네,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랑 네. 비슷합니다. 특히 번역본은 네, 번역본은 더 빨리 그냥 나와요. 사세요. 이거는 나중에 찾으면 없어. 그냥 이건 명작이든 망작이든 일단 번역된 거는 구해두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이거는. 네, 서점 같은 곳에서 코믹스 코너 가면은 다 마블과 DC가 점령했는데 가끔씩 이런 숨어 있어요. 제국의 와해 이런 조그만 친구들이 숨어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일단 사세요. 네, 맞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사둬야 돼요. 저는 좀 재밌는 게 오비완과 아나킨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요? 이게 왜냐면은 전 좀
스토리가 굵직한 것들을 좋아해서 아, 맞아. 이런 사이드 퀘스트 같은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비완과 아나킨을 막 보지 말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이유가 아까 태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표현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감정표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해놨고 또 이게 작화가 일단 좋습니다. 맞아. 이것도 작품이 작화가 훌륭하고 작품이 몇안 되는 이거부터가 작품이에요. 일단 셀링 포인트예요. 맞아요. 작화 좋은 코믹스 찾기 쉽지 않은데 캐논 스타워즈에서 작화가 일단 좋고 또 당시에 디즈니가 스타워즈 프리퀄 장사를 하기 전에 이런 깨알 같은 작품을 냈다는 데에서도 그 당시엔 의의가 있었죠. 그렇죠.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태진님은 또 오비완과 아나킨을 추천을 하시고 이제 보바님, 이제 보배님은 또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저도 일단 지금 계속 캐논 초기 작품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시 캐논 초기 작품 이어나가자면은 제가 아까 리스트를 보다가 까먹고 있었던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어떤 거요? 포다메론 시리즈. 아, 포다메론이요? 이게 태진님 반응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셔도 돼요. 당시 이제 시퀄이 스타워즈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활했던 시기. 그 당시에 나왔던 포다메론 2016 시리즈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시퀄 타임라인이 아예 개발이 안 돼 있는 새로운 지평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시퀄 3부작을 이끌어 나가는 포다메론이라는 핫샷 파일럿을 중심으로 하는 코믹스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 기대도 많이 했었고 사실 지금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좋은 의미건 싫은 의미건. 또 시퀄 얘기를 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그냥 이 포다메론 자체로 보면은 그래도 괜찮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캐릭터 디벨롭 자체도 정말 이게 좀 장수 코믹스 시리즈이기도 했고 네. 포다메론의 블랙 스쿼드론과의 서로 인터랙션도 좋았고 그쵸. 무엇보다도 이 힘든 세상에서 빛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저항군 이야기도 정말 그 당시에는 훌륭했었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라스트 제다이 때 이 코믹스가 디벨롭 해왔던 포다메론의 기질들이 다 무거품으로 돌아. 라스트 제다이 때 한번 사실상 롤백이 되고 그 거의 코믹스 시리즈가 없었던 것처럼 호가 다시 이제 영화가 좀 잔인한 게 이제 영화 연계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영화 파리의 일부로 그냥 쓰이다 보니까 그냥 영화 본인 이제 코믹스는 영화를 신경 쓰는데 정작 영화는 코믹스를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스토리를 짜니까 눈물이 나죠. 눈물이. 시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테니까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디즈니에서 시퀄 쪽을 아예 안 보다 보니까 아마 영화 외에 뭘 소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작품이었고 사실 지금 당장 말하자면은 이 리스트에 없었을 거야. 추천 리스트에는. 나도 그 당시에 제가 재밌게 읽었다 보니까 언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시퀄 이제 코믹스 하나 소개해 주니까 저도 이제 하나 더 추천해 줄 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제 파스마 단편 미니 시리즈. 그거는 저는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제 제가 시퀄 아까 코믹스를 얘기하면서 좀 안 좋은 점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영화랑 뭐 연계되는 것도 거의 없고. 그쵸. 이제 혼자 열심히 디벨롭 하면은 그냥 영화가 알아서 다 부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곁다리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제 좀 막 주연급들을 보고 싶은데 주연급 이야기는 안 나오고 막 어디 동네 저항군 이야기 나오고 맞아. 어디 그냥 먼 촌동네 이야기만 나오니까 사실 막 그렇게 끌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파스마 코믹스는 일단 주요 캐릭터죠. 주요 빌런 중 한 명이었던 파스마를 주연으로 하고 또 영화 시간대 이제 그 결말부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스타킬러 베이스가 터지기 직전에 파스마가 어떻게 탈출하고 그리고 이건 좀 웃긴 건데 파스마가 얼마나 비열한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캡틴의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네, 그거를 이제 약간 요약 정리해주는 이제 작품인데 이 작품 특징이 뭐냐면 영화 이제 깨어난 포스의 스포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다 봤다는 가정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네. 그냥 파스마가 이제
본인이 이제 스타킬러 베이스에 이제 방어막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장교가 목격을 했어요. 그 이제 CCTV 기록을 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파스마가 자신이 배신자인 걸 까발려지면은 이제 위험해지니까 그 장교를 잡아 죽이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증거인멸하는. 네, 증거인멸하는 이야기. 내 잘못을 안 들키려고 남의 상대 이제 목격자를 죽인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거 덕분에 파스마의 이제 비열함과 그런 이제 악랄함이 다 담겼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거 같은 경우는 라스트 제다이의 그 삭제 장면이긴 한데 이 그 이제 핀이 그거를 아예 까발리거든요. 그 파스마가 스타킬러 베이스에 이제 방어막 내린 거를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스톰트루퍼들이 되게 동요를 해요. 파스마 주변에 있던 스톰트루퍼들이. 그리고 그 파스마가 그 스톰트루퍼들을 다 죽여버리죠. 정말 멋진 장면이었고 컨티뉴이티 상으로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장면이 삭제되니까 이 코믹스도 살짝 붕 뜨긴 했지만 그쵸. 그럼에도 파스마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추천해 줄만하다. 그거 말고도 그냥 독자적 네. 스토리로도 괜찮다. 그래서 파스마는 또 제가 지금 까먹고 있었던 이 리스트에 없었던 네, 깜짝 놀랐는데 네, 맞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라스트 제다이 홍보용으로 나왔던 이제 작품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태진이 거 받았으니까 저는 좀 두 개 한 번에 할게요. 네. 프린세스 레아 시리즈랑 음. 레아 공주 그 한국에도 번역돼서 나온 그거랑 란도 시리즈 란도도 2015년 거. 괜찮죠. 캐논 초기에 제 개인적인 투탑이거든요. 이 두 개는. 그래서 둘 다 미니 시리즈기도 하고 둘 다 일단 작화는 좋고요. 맞아. 이제 레아 공주 같은 경우는 살짝 호불호는 갈리지만 그 편차는 없어요. 이게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편차는 없는 맞아. 좀 좋은 작품이죠. 그리고 저는 에반 베를렌 캐릭터가 좀 개인적으로 취향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맞아. 잘 만들었어요 그 캐릭터. 레아랑 그 케미가 잘 맞는 레아 공주 시리즈는 뭐 한국에도 물론 정발은 지금 정발판은 또 이제 절판됐지만 이것도 절판됐죠. 네, 뭐 중고나라나 이거 말해도 되나? 중땡 나라나 당땡 마켓 이런 데서 뭐 가끔 하시는 분들 거 싸게 구매하셔서 소장하시면 이것도 재밌거든요. 맞아. 재미는 진짜 있어요. 그거랑 란도도 좀 되게 뜬금없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쵸. 좀 뜬금없이 출판했죠.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모민의 마스크 이런 떡밥 같은 것도 많았고 네, 맞아. 아마 거기서 처음 나왔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 뭐 펠퍼틴 전용 우주선 터는 내용 자체가 좀 재밌었고 맞아. 그런 내용도 있었고. 캐논 초기 작품은 좀 이런 오리지널 스토리들이 많아서 이런 독특함을 보는 재미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도 추천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또 초기작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작 하면 역시 이것도 또 국내에 출판된 적 있는 거. 제국의 와해. 그거. 역시. 이것도 이제 또 빼먹을 수 없는 작품 중 하나죠. 이것도 원래 깨어난 포스 그냥 홍보용으로 나왔던 작품 중 하나잖아요. 이게 그쵸. 제다이의 귀환 직후 이야기인데 이제 제국 상황은 어떻게 됐고 반란군은 이제 어떻게 돼가나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지금이야 뭐 그 타임라인이 많이 채워지긴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완전 사람들의 제일 뜨거운 감자가 그 6편, 7편 사이 얘기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됐나 제국이. 어떻게 퍼스트 오더가 탄생했나. 네. 그래서 제국의 와해 같은 코믹스가 초반에 딱 나오니까 디즈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얘들 막 진짜 잘 채우겠구나 이 생각으로 했죠. 벌써 뼈대를 잡아놨구나. 그래서 그 시초로도 좋았고 그 주인공들이 포다메론의 부모님이잖아요 또. 맞아요. 샤라베이랑 이제 캐스 다메론 이제 네네네. 아버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더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작품 중 하나였는데 네. 이건 지금 봐도 재밌어요 솔직히. 맞아. 연출도 재밌고 또 이게 그림 작화도 좋아서 이게 술술 맞아요. 익혀요. 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술술 익히고 재밌는 작품이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오비완 아나킨이랑 맞아. 그 이제 오비안 아킨 그 작화했던 분이 이제 그쵸, 이걸 그쵸. 그렸죠. 그래서 눈이 즐겁다. 맞아요. 이제 화려하다. 되게 효과도 잘 들어간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읽어도 손색 없는 이유가 나머지 뭐 포다메론 이런 거는 아예 시퀄 쪽이니까 뭐 잘 못 본다고 해도
제국의 와해는 만달로리안의 입문작으로도 끼워팔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6, 7편 사이의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또 잘 설명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 그 전황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 그렇죠. 제국의 와해는 운이 좋다. 이거 정도는 뉴비들한테 추천해도 되는데 이 친구도 어김없이 절판됐다. 예, 이게 정말 잘 된, 이게 진짜 좋았던 게 국내 출판이 됐었는데 문제는 국내 출판본은 지금 다 절판이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말 아쉽고. 또 제국의 와해 같은 경우는 또 최근작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배틀프론트 2 그것도 그렇고 그쵸. 스쿼드론에도 살짝씩 이제 영향이 끼쳐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또 소설 애프터매스에도 이제 이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제국의 와해는 앞으로도 계속 그 중요성 이제 위치는 유지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거의 다 캐논 초기 작품들인데 아, 이제 슬슬 좀 그나마 비교적 최근작으로 넘어와서 왜 아직까지 이 사람이 이걸 얘기 안 하고 있지 싶은 제 최애 작품 어떤 거죠? 그거죠. 다스베이더 2017. 2017 나쁜 작품 아니죠. 좋죠. 저는 스타워즈 캐논 코믹스 중에서 그 거의 이 작품의 이슈가 나오는 주마다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음화 대체 뭘 낼까 이 미친 사람이 그 정도로 좋아하고 뭐 지금 제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거의 모든 이슈를 리뷰했었고 맞아요. 나올 때마다 아예 이 리뷰하셨고. 작품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리뷰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 경우에는 지금 캐논 출판 매체를 이끌고 있는 빅C 3C들 클라우디아 그레이, 찰스 소울, 그 다음에 케이번 스콧 맞아요. 그 3명 중에서 찰스 소울 아저씨가 쓴 작품이고 작가로 일단 찰스 소울이 이름이 박혀있으면 3C 작가들이 이름이 박혀있으면은 거의 무조건 읽어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소설이든 만화든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된다. 네, 클라우디아 그레이 작가님은 뭐 뺄 수 없는 작가고. 그분은 뭐 이름 붙어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작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읽는 사람이고 찰스 소울도 와 진짜 이 아저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다스베이더 2017이 찰스 소울 거라고 아까 말했는데 이 시리즈는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 게 클론 전쟁, 레벨즈, 프리퀄, 클래식, 폴른 오더. 폴른 오더 그 이후로 베이더 이모털, 불멸의 베이더 이런 베이더 주연이면은 그냥 싹 다 연관돼 있는 뭐 그런. 다스베이더 2015가 싼 똥을 치움과 동시에 이 시리즈를 다시 부활시켰고 또 다스베이더 2020 시리즈가 나오게 된 계기죠 사실상. 그쵸. 그 중간 과정에서 완전 이제 캐리를 한 작품이죠. 다스베이더의 매력도 살리고 그 시기에 이제 그 사이죠. 에피소드 3과 4의 사이를 되게 흥미롭게 다뤄준 작품이죠. 그리고 태진님은 흥미롭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그로를 기가 막히게 잘 끌어요 이 작품이. 이게 진짜 자극적인 소재를 엄청 가져다 써요 얘네가. 야 너 베이더 성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아니? 이러면서 저거 사실 바드메 구하려고 만든 거야 이러고 너 폭스가 어떻게 된지 아니? 여기 나와 제다이들이 살아남았던 제다이들이 어떻게 된지 아니? 다스베이더가 광선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클론은 정말 어떻게 됐는지 아니? 막 이런 거 싹 다 막 가져다 써가지고 스타워즈 유튜버들이 이 작품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정말 어그로도 잘 끌고 그 좀 자극적인 것들을 자극적으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잘 썼어요. 맞아. 스토리상으로도. 이게 약간 뇌절기가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그쵸. 이게 뇌절기는 솔직히 저는 있다고 보긴 해요 이 작품이. 네네. 좀 제가 이거는 이제 사실 연출 문제라고 보는 게 더 맞긴 한데 그렇죠. 이게 좀 작품 때문에 그게 좀 강화된 것 같아요. 스토리는 분명히 그냥 텍스트로 보면 되게 훌륭하고 감동적이고 진짜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가끔 그 작품들 때문에 약간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작화가
나, 평타는 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애매해요, 진짜. 예, 가끔 잘 나가다가 이 장면, 이 그림은 대체 뭐지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보다가 뭐지 이건? 요즘 다스베이더 2020 시리즈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실 스토리적인 측면이 살짝 약해졌고 이 찰스 소울 아저씨가 고공화국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림은 요즘 게 좋은데 정작 스토리는 이제 살짝 애매한 작품이 더 나은. 네. 저는 사실 캐논 코믹스 중에서 딱 하나만 맛보기 해봐라 그러면 진짜 그냥 망설이지도 않고 다스베이더 2017 말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 정도로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이제 태진님은 또 다른 작품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까 삼시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이거는 IDW 작품 중 하나거든요. 드디어 처음으로 IDW가 예. IDW 작품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동용이다 보니까 좀 가볍고 사실 실없는 얘기들이 많긴 해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 3시 중에 한 명인 케이번 스콧이 이제 작가로 참여했던 베이더 성 시리즈 같은 경우는 되게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이 시리즈 자체를.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베이더 성은 말 그대로 베이더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할로윈 특집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공포 위주 있죠. 그쵸. 괴담 네, 시리즈. 괴담. 네. 괴담 위주의 이제 단편들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요. 메인 스토리에서 이제 구전하듯이. 너 이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막 이런 식으로. 이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아니면은 뭐 어느 그냥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런 공포 괴담이 있다. 이런 식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살짝, 네.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단편들마다 또 작가들이 달라가지고 막 그림체도 다르고 뭐 스토리의 수준도 다르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베이더 성을 배경으로 하는 그 메인 스토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제 그 이름 뭐였지? 바네이. 마네이? 예, 그 베이더 집사로 나온 사람 있잖아요. 로그원에서. 네, 할아버지. 예, 그 할아버지를 이제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상당히 디테일하고 잘 만들었어요. 이게 베이더 성 시리즈가 거의 한 3, 4개 되죠, 벌써 이제? 예, 이젠 3, 4개 되죠, 벌써. 저는 처음에는 할로윈 시리즈로 IDW에서 낸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느낌이 옛날에 저희 무서운 게 딱 좋아 그런 그런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별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 예, 맞아. 이게 묘하게 나올 때마다 찾아보게 돼요. 이 내용, 막 궁금해져요, 막 내용들이. 맞아. 사실 그 단편 같은 경우는 진짜 무서운 게 딱 좋아. 그 수준이 맞긴 해요. 그 수록된 단편들은. 근데 큰 임팩트는 없는데. 예. 그런데 케이번 스콧이 이제 딱 중심을 잡은 그 메인 스토리는 이제 그 매력이 있거든요. 독특한. 좀 뭔가 작화도 좀 기괴하고 아이들을 보는 것 치고는 살짝 좀 자극적이고 내용도 그쵸. 자극적이고. IDW에서 할 수 있는 최대. 네, 맞아요. 최대의 그 한계 내에서 그만한 메인 이제 좀 이제 독특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베이더성 시리즈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재밌게 본 게 베이더성의 유령이거든요. 네네. 그 편이 이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이 파괴된 이후 이제 베이더성이 제국이 몰락하고 난 후 파괴가 됐어요, 한번. 네. 근데 거기에서 아직 베이더의 집사 이제 바네이는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네이가 베이더의 부활을 꿈꾸고 전에 베이더랑 만났던 이제 인물들 몇 명을 납치해서 그 영혼으로 이제 베이더를 부활시키려고 해요. 베이더 강령수를 하려고. 네, 강령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베이더의 유령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웬 베이더의 유령이야? 베이더는 분명 아나킨이 돼서 죽었을 텐데 이런 막 궁금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작품에서 진짜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나킨의 영혼이 나와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바네이를 몰아내고 사람들을 구해주죠. 아나킨이 영웅으로서.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아나킨의 포세 형이 한 번 더 나와요. 웃으면서. 그걸 영혼을 불렀는데 다른 영혼을 불러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웃기긴 한데 이게 연출로 보면 제가 진짜 눈물이 났던 게 아나킨으로서의 사실 그 영웅적인 모습을 못 봤잖아요. 우리는 그쵸.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그냥 아나킨이 그냥 아들에 의해서 후회하고 다시 제다이로 돌아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끝났는데
그 죽어서 이제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괜히 아동용 이야기예요. 분명 유치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그 이야기에서 너무 와닿았어요. 아나킨이 영혼으로 이제 영웅으로서 돌아온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 그래요. 그럼에도. 그래서 참 감동적이고 저는 울컥했어요. 그 부분 마지막 결말에서. 저도 엔딩 때문에 기억에 남는 시리즈긴 한데 서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태진이 혹시 이제 시간은 없고 예. 뭐 제목 정도 정말 짧게 제목들만 더 추천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여기서는 일단 뭐 거의 다 보배님이랑 겹쳐가지고 저는 더 없습니다 이제는. 아 저는 좀 남아가지고 예. 또 그냥 가볍게 하자면은 고공화국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아 공허하고 맞아요. 고공화국 메인런이랑 제일 최근에 나온 마키온로 시리즈랑 아 스톰 오브 아이. 그쵸 스톰 오브 아이 아이 오브 그 스톰. 아이 오브 스톰. 아이 오브 더 스톰 오케이 그 시리즈랑 트레일 오브 섀도우 추리물로 정말 재밌었고요. 그거랑 별개로 스론 코믹스는 소설이 받쳐주는데 작화까지 좋다 보니까 네. 사실 소설보다 좀 그림이 있는 코믹스를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더 하기도 하고요. 입문용으로. 맞아. 이것도 또 대사량도 이제 소설에 비하면 또 적죠 이거. 그쵸. 그리고 또 나머지 마지막 하나로는 라이즈 오브 카일로 렌. 아 그것도 찰스 소울이었죠?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찰스 소울 아저씨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 작품은 여기까지로 하고 추천하는 작품이 있으면 피해야 할 작품도 있잖아요. 아 약간 좀 지뢰작 같은 거. 그쵸. 지뢰작, 괴작들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찍다가 아우 이건 진짜 너무 똥이야 싶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것도 하나씩 말해볼게요. 아 제목만요. 제목이랑 뭐, 간단한 설명으로 할게요. 간단한 그러면. 설명. 예.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스토리적 중요성과는 별개로 정말 재미없게 읽은 작품인데 워 오브 바운티 헌터 너무 실망적이었어. 이거는 그냥 뭘 의도한 건지 모르겠어. 이 작품은 분명 초반에는 보바페 띄워주기로 하는 작품이 갑자기 크림슨 건의 재림으로 바뀌어가지고 그쵸. 또 작화는 준수한데 연출이 부족해요. 이거는 너무 애들이 굳어 있어요. 그냥 장면마다. 맞아. 그래서 이거는 좀 추천해주기 힘든 작품이고. 일단 여기서 더 나가기 전에 이거는 저희 두 사람의 정말 주관적인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뭐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똥이냐 막 뭘 하시지 말고 그냥 저희가 그렇다. 그렇게 취향이 안 맞았다. 일단 제 비판 기준은 작화랑 스토리의 그냥 연출적인 면에서 저는 그냥 싫어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냥 그것만 근데 그걸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아마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지뢰작이라고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다스베이더 2015랑 2020년작 그것도 조금 오묘해요. 분명 서사적으로는 중요한 위치긴 해요, 얘네가. 그런데 연출이나 작화도 약간 좀 문제죠. 2015년 시리즈는. 진짜 얘네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사를 봐도 연출을 보면 이제 그림을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맞아, 얘네가. 뭘 얘기하는지. 저도 태진님이랑 비슷한데 2015 다스베이더는 진짜 똥이 맞아요. 그거는 난 개인적으로 누가 좋아한다고 해도 조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게 다스베이더 2015였고 다스베이더 2020은 저는 계속 찰스 소울 아저씨가 하는 줄 알았어요. 초반에는 그 감성이 있길래 괜찮네 싶은데 뒤로 갈수록 갑자기 뭐지? 뇌절 파티가 벌어져가지고 스토리가 빠진 뇌절만 남으니까 작화도 눈에 안 들어오고 보니까 작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렉팍 그분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이번 그러니까. 작 같은 경우는 좀 추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박 아저씨도 참 잘 쓰시는 분인데 잘 쓰시는 분인데 그냥 스타워즈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오묘하다 그 작품이. 두 개 태진님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일단 제일 빅동 그냥 제가 코믹스 쪽에서 보고 눈을 뽑아버리고 싶었다 이런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마 태진님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수도 있어. 그 정도의 작품 있어요? 나 그게 기억이 안 나지 진짜. 무려 DJ 코믹스. 아. 정말 화나더라고 이건 읽는데. 와, 이거는 좀 라스트 제다이가 영화에서 100% 설명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쵸. 나는 DJ가 제일 큰 의문이었거든요. 아, 왜 나왔는가? 얘는 왜 있지 그냥 계속. 아, 그쵸. 저도 똑같은 생각 계속해. 영화 볼 때마다. 저 델토로 아저씨 데려가다가 왜 뭐 하는 거지? 계속 제가 뭔가 있나 싶어서 DJ 코믹스가 나오니까 뭘 하다 얘가 있겠구나. 뭐 중요한 사람이었나 보다 하고 봤는데 야, 진짜 나는 나 정말 불태워버리고 싶었어 그거는. 정말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욕을 못 하는데 경로했어요 읽고. 경로에서 와, 어떻게 이런 걸로 돈 받아 먹을 생각을 하지 싶었던 작품이 DJ 코믹스였거든요. 그냥 영화하고 비슷해요. 그냥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이걸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냥 딱 그런 코믹스가 DJ 코믹스였어요 저는. 아, 갑자기 생각나니까 저도 그 코믹스 받고 보고 딱 든 생각이 이럴 거면 도대체 이 캐릭터를 왜 만든 거지 싶더라고요. 내 말이. 아니, 내용이 정말 도박하고 끝이에요, 그게. 내용이 그냥 없어. 문을 잘 딴다. 돈 잘 딴다. 야, 그냥 돈도 잘 도박사다. 그래서 진짜 내용이 없을 줄은 몰랐지. 제 진짜 워스트 오브 워스트는 그거고요. 진짜 안 봐도 그만. 봐도 네. 화날. 화나요. 봐서 좋을 게 없어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시고. 존재만 알면 된다. 네,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피해라. 피해라 제발. 또 이제 태진님은 또 뭐 있었어요?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상반될 수 있어요. 저가 이제 보바페님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라이즈 오브 카일로 렌을. 네. 근데 저는 라이즈 오브 카일로 렌을 매우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라이즈 오브 카일로 렌을 싫어하는 이제 조금 이제 저가 조금 이제 불호인 이유는 일단 작품이 심해요. 작품도 그랬나? 심하고 이 카일로 렌 묘사가 조금 이게 애가 좀 그래 뭐 덜 떨어지는 그런 묘사는 영화에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변호나 이제 좀 이제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받쳐줌이 되게 못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그건 있어요. 이게 제가 라이즈 오브 카일로 렌을 추천했던 이유는 이게 9편 이후에 나왔었나? 그 직전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마 9편 전후였는데 좀 떡밥을 많이 풀었어요. 스노크라던가 루크랑 카일로랑 있었던 시기 얘기라던가 그런 떡밥풀이가 저는 흥미로워서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런 거는 있긴 맞아요. 흥미로운 내용들은 있었어요. 근데 방금 태진님이 카일로 렌 얘기하자마자 아차 싶더라고. 이건 그냥 평작이다. 내가 아무리 소울 아저씨를 좋아하더라도 추천작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도 카일로 렌 묘사가 저는 오히려 얘를 변호하려던 것 같은데 실패한 작품 같아서 더 카일로 렌보단 주변이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볼 때. 맞아요. 우리는 분명 카일로 렌의 이제 성장을 보고 싶은 건데 여기서는 그냥 애가 덜 떨어지고 좀 뭐라고 해야죠? 좀 부담감이 크니까 애가 왜 타락했는지도 안 보여줘요. 그냥 어느새가 타락해 있고 어느새가 그냥 렌기사단 들어가 있어요. 그냥 얘가. 그냥 이상한 아저씨 따라갔다가 이상한 아저씨 따라갔고 생각보다 렌기사단도 무게감이 없어요. 얘네가 그냥 술집 가서 술 먹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얘네도 뭐하는 애들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와 처음에는 막 초반에는 좀 잔인하게 나와요. 막 무섭게 막 어디 진짜 사이비 집단 같다. 막 폐쇄적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스피더바이크 타고 술 마시고 다니더라고요. 얘네가. 시퀄 타임라인에 인퀴지터 막 그런 포지션일 줄 알았는데 그냥 동네 패거리였고. 예, 그냥 지들 그냥 깡패더라고요. 그냥 동네 양아치들. 그래서 그거 덕분에 그냥 렌기사단에 대한 무게감도 많이 준 것 같고 생각보다 별거 없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찰스 소울 작품 중에서는 가장 부러웠어요. 이 작품. 맞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거는 그냥 보면은 재밌다. 재밌긴 한데 굳이 찾아볼 필요까지는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좀 이제 연결되는 작품 두 개 비호였던 게
저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커맨 빌런이 쪽을 안 좋아해요. 아, 그런 쪽. 예. 그래서 그 밸런스 주인공인 타겟 베이더였나? 아, 그거랑 바운티 헌터즈 이 두 개는 좀 제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단 작화가 안 맞았고 나랑 아, 작화도 조금 얘가 좀 네. 둥글둥글한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막 이건 진짜로 저한테 안 맞았던 거예요. 작화는 나쁘지 않아요. 이 네. 두 작품이. 근데 작품은 없어요. 진짜 작품에 네, 작품은 없는데. 작품도 없고 뭔가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왜 보고 있지 계속 이러는 것 같고 그 밸런스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옛날 캐릭터니까 애초에 그걸 아무리 최근 감성으로 바꿔도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베일런트 밸런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로보캅 느낌이 강했어요. 그쵸. 딱 이게 원래 캐릭터에 맞아. 레전드도 없었을 시절의 옛날 캐릭터였거든요, 예, 밸런스가. 오리지널 마블 코믹스 1977년도에 나왔던 작품에서 나왔던 캐릭터를 캐논화 시킨 건데 원래는 빌런이었거든요, 얘가. 그쵸. 근데 이 캐릭터를 한 솔로랑 엮으면서 조금 영웅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매력이 없어요, 얘가. 그냥 터미네이터, 착한 터미네이터예요. 착한 터미네이터야, 딱 진짜로. 왜냐면 얘가 그냥 그냥 온몸을 기계로 대체한 사이보그인데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도 없고 그냥 나 옛날 막 사랑 그리워 뭐 막 친구한테 배신당했어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 로보캅이랑 터미네이터인데 좀 다운그레이드된 예, 그 조금. 작품들이라서 근데 요즘은 또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꾸 띄워주냐고. 왜, 왜 그러냐고 대체.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띄워주니까 또 안 보기도 뭐예요,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띄워주니까 정말.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얘가. 그냥 아프라하고 비슷하게 예. 코믹스 메인 캐릭터다 보니까 그냥 계속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진지하고 남자인 아프라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막 최근 코믹스들을 몰아보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은 봐야겠지만은 굳이 나는 막 이런 거는 막 관심 없다.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걸으셔도 무방하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뭐 또 이제 태진님 또 있나요? 이제 제가 또 불호인 작품이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저도 하나 남았는데 하나씩 남았네. 예. 이것도 근데 이거 약간 좀 제 취향이에요. 예. 그 이제 다스베이더 타이틀을 단 작품 중에서 다크 비전스. 이거는 단편집이라서 사실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중요성이 없는 만큼 재미도 없어요, 사실. 그쵸. 이거는 그냥 단편 이슈들을 모아서 하나 볼륨으로 만든 작품인데 문제는 진짜 아까 재미가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뻔한 다스베이더 이야기만 해요. 그냥 이 사람 무섭다. 아이고 무서워라. 무섭지? 하는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좀 베이더로 만든 괴담? 그냥 베이더의 영향이 어떻는지로 5개 이슈로 만든 짧은 작품이었는데, 막 사실 저는, 초반에는 저는 첫 번째 이슈 보고 좀, 이거 괜찮겠는데 싶었었어요. 첫 번째 그 말 같은 거 타고 괴물 그쵸. 잡는 거요. 우주, 까만 우주 홀스, 스페이스 홀스 타고, 예. 정말 흑기사처럼 막 베이더가 거대괴수랑 싸우는 거 보고, 작화도 좋으니까 이거 좀 컨셉이 재밌겠는데? 살짝 루크 스카이워커의 전설 그런 느낌으로 예, 맞아요. 괜찮겠는데 했는데 후반으로 갔어. 결국 내용은 그거예요. 다스베이더 무섭다. 다스베이더가 무섭다. 진짜 무섭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무섭다. 끝. 그리고 그게 그때 좀 말도 많았었잖아요. 예. 다스베이더 오타쿠인 캐릭터 다루는 게 좀 소위 언피시 해가지고
말도 많았고 언피시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작품이 네. 좀 못나니까 그것까지 그냥 까게 된 것 못 같아요. 썼다. 못 네. 썼다 그냥. 못 쓰니까 못 만들었다. 하도 깔 게 없으면 이제 그것까지 예. 싹 다 까는. 사실 존재를 아는 사람도 이제는 거의 없어져가지고. 그냥 이게 좀 커버 아트로 현혹되실 수 있는데 저처럼 그럴 가치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진짜 커버 사기예요. 커버 막 혹해서 보았다가는 안에 있는 작화 보고 으아 그래서.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태진님이랑 겹쳤으면 참 좋았겠다 싶긴 했는데 저는 제 마지막 비추 작품은 스타워즈 2015. 아 이게 좀 스타워즈 2015가 솔직히 엄청 많잖아요. 60 몇 개 이슈였지? 한 그쵸. 70개 그 엄청 정도 많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슈인데 그래서 이렇게 싸잡아서 비추라고 하기에는 좀 대담한 발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다수 이상의 이슈들을 딱히 뭐 볼 필요가 있나 싶은 작품이기도 해요. 사실 초반 한 20까지는 그래도 볼만은 했는데 네. 사실 그 이후까지 막 찾아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도. 전 오히려 이 작품을 보는 내내 그 몬칼라마리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너무 별로였어요. 본 내내. 맞아요. 근데 컨셉이 너무 재미가 없었고 조금 불필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왜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나? 살짝 옛날 마블 코믹스 감성으로 정말 코믹스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일들 이렇게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보여주려고 시도했던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너무 중구난방해서 별로였고. 그리고 이야기도 77년도 작보다 못해요, 사실. 맞아요. 77년도 작은 옛날 캐릭터를 만들면은 마지막까지 거의 끌고 가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냥 나오면 일회성이에요. 왜 나온지도 모르겠고. 또 무엇보다 이게 작북이 너무 심해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제일 커요. 그냥 내 눈으로 못 보겠어 이거를. 이게 하필 작가랑 이제 작화가가 이제 그 그림 작가분이 다스베드 2015 하셨던 분으로 갑자기 교체됐거든요. 뒤에 후반부 전체가. 그러니까 보는 내내 짜증만 나요. 심지어 그 몬칼라마리 아크도 내용적으로는 분명 중요하고 재밌는데 작품이 계속 나오니까 저도 보다가 좀 역겨웠거든요. 재미랑 이게 이런 좀 강한 워딩들이 나올 정도로 보면은 진짜 보면은 싫어요. 아니 분명 트레이싱 했는데 트레이싱 한 게 대놓고 보이는데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왜 따라 그렸는데 못 그리냐고. 그러니까 따라 그렸는데 못 그려. 따라 그렸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2015 시리즈 정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 그쵸. 저도 그렇게 추천하고 사실 그렇다고 이야기적으로 막 중요한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쵸. 진짜 안 봐도 메인 그만. 러님에도 불구하고.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나마 2020년부터 시작된 스타워즈 메인 런은 그나마 괜찮아졌어요. 작화도 엄청 좋아졌고. 맞아요. 작화 확실히 괜찮아졌죠. 스토리 중구난방한 것도 많이 괜찮아져서. 지금 맞아요. 지금 거는 좋다. 그래도 하나로 최대한 이끌려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자라제도 욕심 잘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좋아하는 작품, 싫어하는 작품 얘기까지 다 끝냈고 꽤 많이 얘기했어요, 저희가. 그러네요. 벌써 1시간 반이 다 돼가네요. 분량도 그렇고 저희가 언급한 작품들도 많긴 한데 그래서 원래는 한국에 정발된 코믹스까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말했던 거 거의 다 한국에 네. 정발된 거 얘기했는데 문제는 절판됐다. 아쉽다. 사실 지금 팔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절판 아닌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쵸? 지금은 싹 다 이제 절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그 스타워즈 영화 코믹스 어답테이션 그거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절판일 거예요, 그것도. 네, 지금 그 시공사 쪽에서 스타워즈 쪽은 아예 안 하고 있어서 돈이 안 되는지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워즈 코믹스는 이제 완전히 없다. 이건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괜찮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리고 시공사가 스타워즈 2015 시리즈를 메인런 시리즈를 제일 재미없는데
이제 재미가 있어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만뒀더라고요. 맞아요. 그 뒷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부터 이제 이제 그래도 재밌거든요. 몬칼라마리 이야기, 뭐 로그 스쿼드론 창설 얘기,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딱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빼서 참 안타깝고요. 혹시 듣고 계신다면 이제 또 요즘에 재밌는 거 많으니까 다시 좀 고려를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는 요즘 좀 흥미로운 게 그 한솔로 앤 추바카 생각보다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첫 화가 나왔었나요? 이제 이슈 2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클래식하고 괜찮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용도 지금 영화 그 한솔로랑 이어지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한솔로 후속작 프로젝트가 아예 그냥 코믹스 쪽으로 넘어가 버려서 네, 그런 걸로 해서 한솔로 추바카 지금 온고잉 시리즈도 재밌고, 크림슨 레인은 아까 워 오브 바운티 헌터즈랑 비슷하게 딱히 막 이렇게 흥미롭진 않고, 예, 작품 자체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또 딱히 온고잉 시리즈가 또 뭐가 있죠? 아프라 아프라 아프라. 2019였나 2020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프라랑 뭐 다스베이더 2020이랑 지금 한창 크림슨 레인 얘기로 바쁘긴 한데, 다 그걸로 코믹스는 엮더라고요 지금 크림슨 레인으로 네. 또. 코믹스 쪽은 지금 딱히 고공화국도 마침 끝나가지고 재밌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최신작을 추천한다면 그냥 고공하고 그 두 작품 보고 고공화국. 세 작품 보고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씁쓸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현타 오듯이 끝나는 게 조금 예. 뭐 부디 다음번에 캐논 소설 얘기를 할지 아니면 코믹스를 이어나가서 레전드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더 밝은 얘기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코믹스 팬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시리즈가 뭔지, 저희처럼 다른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저희가 시간이 무한정 있어서 다 추천을 못 해드렸으니까 그걸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코믹스 팬들이 아니시라면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작품, 읽어보고 싶은 작품 이런 거를 스타워즈 코믹스랑 관련된 일화 같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튜브 스타워즈 팟캐스트, 정말 게으른 닉네임인 스타워즈 백캐스트는 다음번에, 주제는 아직 미정이고요,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